중요한 거 뭐라고 해? 중요하다고 한 게 너무 많아서 그지. 네. 상상력. 글을 읽을 때 이 지문은 여러분 내용이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지문은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그냥 흰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자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읽어야 돼. 원약 돌리면 너 일어나서 해. 울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거를 읽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원주민들은 디지털 기술에 몰입한 채로 성장했고 자기가 가진 기기의 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소질을 가지고 있대요. 자, 여기서 디지털 원주민이 누굴까? 오늘날의 디지털 원주민들은 디지털 기술에 몰입한 채로 성장했고 자기가 가진 기기의 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소질을 가지고 있대. 이게 누구야? 디지털 원주민들. 누굴 것 같아? 어. 그게 누구야, 그러니까? 노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약간의 뭐, MZ세대 같은. 그쵸?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술을, 여러분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라기보다는, 어쨌든 태어나서 엄마들이 많이 보여주고 이런 매체를 통해서, 예전에는 텔레비전밖에 없었을 때는, 어때? 밖에 나가서 보통 뭐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하는데, 지금은 디지털 기술, 여러분 뭐 유튜브 틀면 귀여운 뭐 캐릭터 이런 거 다 보면서 컸죠. 그쵸? 엄마들 힘들면 밥 먹을 때 유튜브 틀어주고. 이런 기술에 몰입한 채로 성장을 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기기의 힘을 스스로 본인들 스스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소질을 가지고 있대요. 자, 하지만 그들이 어떤 앱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혹은 또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터치 스크린 뒤에 숨겨진 작동 방식을 반드시 이해하는 거지. 맞죠? 여러분 아이패드 쓰면서 컴퓨터 쓰면서 내가 이걸 작동하는 거는 방식은 이게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 안에 어떻게 얘가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아. 그것까지 몰라. 그쵸?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스크린 뒤에 작동 방식에 대해서 얘가 얘기를 하려나 보다. 그쵸? 그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건 아니야. 자, 사람들이 기기의 역학과 용도를 이해하려면 기술의 활용 능력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사실상 뭐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이런 거 봐요 요새? 뭐지? 옛날에 생각해도 한글 97 막 이런 거 있지. 그 시험이 있었어. 한글 97 어떻게 한글 HWP 파일 있잖아. 그거 어떻게 막 작성하고 하는지 그런 거 배울 때가 있어.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요새 그런 거 다 안 하잖아. 컴퓨터 가지고. 그렇지. 타자도 연습 안 하고. 그때 막 타자 대회도 있고. 너무 갑자기 세차야. 어쨌든 그래서 이런 기계가 가지고 있는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역학과 용도를 이해하려면 기술 활용 능력이 필요한데 자 100년 전 공장 근로자들이 엔진의 기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예전에 일했던 공장 근로자들은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기본적인 구조를 뭐 그림으로라든지 아니면 실제로라든지 그런 걸 이해를 스스로가 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계 뒤에 숨겨진 기본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네 이거 그냥 홈 버튼 누르면 홈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타자 칠 수 있고 이거 말고 이 뒤에 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너네가 알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글쓴이는. 자, 이것을 우리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최대한 유용하게 사용해서 성취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한대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말 그대로 요게 안에 들어있는 거죠. 무형의 것이죠. 컴퓨터로 치면 한글 97 프로그램, 뭐 포토샵, 뭐 기타 등등 이런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그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맞지? 그리고 본체 이런 거는 뭐야? 이게 하드웨어라고. 그치? 이거 두 개를 최대한 다 유용하게 사용을 해서 성취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한대요. 그러니까 그걸 안에 거가 잘 돌아가고 숨겨진 그런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 활용도가 더 높아진다, 극대화된다 이 얘기를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내용을 읽었어요. 자, 볼게요. Today, digital native. 이게 이제 디지털 원주민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의 디지털 원주민들은 have grown up. 자라났어요. 성장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Immersed in digital technologies. 자,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and로 연결을 하고 있죠. 얘네들이 지금 자라나요. 자라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possess. 요게 소유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몰입이 되어진 채로 자라난다. 그래서 이거 나는 이제 나름의 포인트로 이게 이제 몰입된 채로 PP 형태로 쓰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얘네들이 몰입이 되어진 채로 자라나왔고 그리고 소유합니다. 뭐를 소유해요? The technical aptitude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기술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술적 소질이냐? 그러면서 뒤에 좀 투부정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utilize 하면 사용하다, 이용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power of their devices fully. 그들의 어떻습니까? 그들의 기계의 힘을 완전히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소질. 그러면서 이 기술적 소질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있대요. 자, 하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하지만 although 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요. 어떤 걸 압니까? which app 어느 어플을 사용을 할지 to use 또는 which website to visit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을 할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do not necessarily 필수적으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The workings 어떤 거요? 이 작동 원리를 workings라고 표현을 했네요.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 뒤에 있는 behind the touch screen. 그 터치 스크린 뒤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모르고 있다. 자,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테크놀로지 literacy. literacy 하면은 이게 여러분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거가 이제 뭐 읽고 쓰는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읽고 쓰는 능력인데 여기서는 테크놀로지컬이니까 기술적 어떤 활용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 활용 능력. 이 필요합니다. 자, if they are to understand.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 이게 are to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동사 뒤에 to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이 비동사 뒤에 to 동사가 오는 거는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하기 위해 뭐 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들이 머신의 메카닉 역학 그 다음에 uses 어떤 거 용도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 활용 능력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상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내가 이 기술의 이 기계의 이 머신의 역학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이 기술적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in much the same way as factory workers 하면서 지금 여러분 계속 이 흐름을 잘 따라오면 이거 순서나 삽입도 어렵지 않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 질문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습니까? In much the same way 같은 방식입니다. As 어떤 방식이요? Factory workers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100 years ago 100년 전에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needed 필요했어요. 뭐가 필요해? To understand the basic 기본 구조죠, 구조. 어떤 거에? 이 엔진의 기본 구조를 이해해야만 했던 거였죠. 그렇죠? 그게 필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뭐가? Elemental principles 하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principle 하면 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거? 기본적인 element 안에 들어있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어디 뒤에 있는 behind our devices. 아까 위에 거랑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작동 원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작동 원리를 이 터치 스크린 뒤에 이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 이런 기본적인 원리인데 우리의 기기 안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empower 하면은 힘을 주는 거야. 힘을 부여하고 어떤 뭐 힘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파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데 어떻게 하는 힘을 주냐면 to deploy software and hardware 하면서 여기 지금 사용하다라는 단어로 또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to their fullest utility 하면서 지금 최상급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일 끝
끝까지 full 완전히 그렇죠? 완전히 유용하게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돼. 그렇게 하는 힘을 주고 maximizing 하면서 여기서 지금 극대화하면서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현재 분사로 들어오고 있죠. 극대화합니다. 뭘요? 우리의 파워. 어떤 파워? To achieve and create. 성취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파워를 극대화한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렇죠? 흐름을 계속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냥 계속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우리는 기본적인 원리, 디바이스 뒤에 있는 기본적인 원리 이해해야 되고 그거에 나름의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장점을 마지막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제일 풀리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취하고 이 뭔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능력, 우리의 파워를 극대화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점을 5번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내용 끝이고요. 뭐 어법도 지금 하면서 본 거 요거 지금 핑크색으로 한 게 사실 그냥 뭐 이게 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휘 정도만 조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어휘가 나름의 좀 어렵게 나왔던 어휘들을 표시를 하자면 아까 여기 있죠? 몰입된 채로 뭐 이렇게 하는 표시 있죠? 이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소실, aptitude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 정도만 여러분 지금 표시를 좀 해줄까요? 파란색으로. 내용은 끝났으니까 어휘만 좀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힘을 주다 empowers 그 다음에 deploy 그 다음에 maximizing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쌤이 지금 정리해온 게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위에 understand 3번 문장에 있는 understand 이 정도? 네. 정리를 할게요. 파란색으로 쌤이 여기 첫 번째 문장에 immersed 하면 몰입된 채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immersed가 몰입시키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얘가 이 디지털 원주민들이 자라오는데 어떻게 된 상태로 디지털 이 기술 같은 거에 어떤 이렇게 몰입이 되어 있는 채로 자라난다. 거기에 빠져 있는 채로 자라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요거랑 비슷한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engrossed 또 이거 얇은 거 좀. engrossed. 그 다음에 흡수된 상태, observed. 그렇죠? 그 다음에 또 preoccupied 이런 단어들로 쓸 수 있어요. occupy가 뭐 점령하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얘가 여기에 이렇게 완전 점령된 채로 몰입된 채로 이런 표현으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밑에 aptitude 소질, talent 정도 소질이 있다고 얘기할 때 그쵸? 쓰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요. utilize 요거 사용하다 이용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요거는 이 디지털 디바이스의 파워를 take advantage of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쵸?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여기 understand에도 적어도 괜찮고 밑에 것도 understand 해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밑에 3번에 들어가 있는 understand 머신스 맵은 여기서 understand
요거는 뭐 이해하는 거, grasp, 인지하다, perceive 요런 단어들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려가시면 여기 마지막에 empower 있죠? 요거는 힘을 주다, 뭐 하게 하다, 뭐 enable이라는 유사어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뭐 하게 하다. 그 다음에 permit 요것도 뭐 하게 하다, 허락하다 뭐 이런 표현이 쓰이죠. 얘는 지금 어법으로 to deploy 이렇게 쓰는 거 지금 보이시죠? 얘 같은 경우는 뒤에 투부정사가 와줘야 돼요. 이렇게 와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deploy랑 또 같은 것도 뭐가 있냐? 사용하다, 이용하다 이런 거. 아까 employ도 똑같습니다. 사용하다, 이용. 그 다음에 위에 나왔던 utilize도 마찬가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극대화하면서 요거 우리 지난번 시험에도 이런 맥시마이즈 엄청 많이 나온다. 그치? 요거 뭐 어떤 거 있어? 극대화하는 거. 부스트. 이거는 맨날 나올 겁니다. 맥시마이즈 나오면 기본적으로 부스트. 여러분 부스터 먹었다, 부스터 달았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로켓에 팍 올라갈 때 그 막 불 뿜는 거 있지? 그 부스터야. 그 부스터 뭐 그리고 뭐 운동할 때도 막 힘나게 해주는 부스터 먹었다. 이런 얘기. 근데 그런 이게 부스터가 다 여기서 온 겁니다. 뭔가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맥시마이즈랑 무조건 바꿔 쓸 수 있는 건 부스트 같은 애가 있고 또 어떤 애가 있느냐? 뭐 극대화하고 하는 거니까 강화시키는 거, reinforce 해도 되겠죠. 강화시키는 거 또 있죠. enhance. 이건 거의 짝꿍입니다. 짝꿍. 근데 여기서 반이용으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뭔가를 극대화하는 거니까 약화시키고 악화시키고 손상시키고 이런 단어들은 다 반대랍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 impair. 여러분 이거 손상시키다라는 겁니다. 그냥 얘는 세트로 외워져 버리세요. 그냥. maximize, boost, reinforce, enhance 짝꿍이고요. 요거 반대가 되는 게 impair, 손상시키고 뭐 못하게 하는 거고 뭐 이런 거니까 그렇죠? 뭐 어떤 조는 restrain 제한시키고 그렇죠? constrain 그 다음에 뭐 compromise가 협상에서 뭐 깎아내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는 아이들은 반의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쌤이 여러분 적어주는 거는 maximize의 동의어 반의어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면 maximize 현재 분사로 들어가 있으니까 boosting, reinforcing, enhancing 이런 단어로 들어가겠죠? 그쵸? 이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자,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내용 별로 어렵지 않고요. 내용은 쌤이 항상 이렇게 노란색으로 형광펜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지문에 뭐 얘네들이 이런 아이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뭐 중요한 내용이 만큼 문장 삽입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잘 끌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elemental, principle 할 때 기본적인 원리 요거 하나만 할게요. 기본적인 원리니까 이게 안에 내재되어 있는 underline 깔려 있는 이런 단어로 쓸 수도 있고 주요한 primary 이런 단어로 쓸 수도 있고요. 또 뭐 있겠어? 기본적인 거 제일 많이 아는 거 뭐 있어? F로 시작하는 거 아세요? fundamental 이게 A였나? fundamental 이런 단어들 들어올 수도 있다. 응. 갔다. 빨리 갔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공부를 여러분들 복습을 하실 때 요런 저기 뭐야 동반이어 정리해드린 거 이게 그리고 계속 돌고 돌아요. 모의고사에 나오는 단어들이 계속 돌고 돌아서 얘네들이 계속 돌고 돌 거야. 이런 것들은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다음 거 여러분 한글 좀 읽어보고 계세요. 요거 시험에 100% 나옵니다. 로고스 미스터스 상당히 중요해요. 요거 비교 대조하는 거기 때문에 막 어렵진 않아요. 잘 보이네. 응. 이게 있잖아. 노트를 줬었거든. 블로그에. 이게 지금 남는 게 없으니까. 내가 찾아보고 있으면 줄게. 그냥 근데 노트 그냥 아무거나 써. 거기다 그냥 정리만 하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거 플랜을 붙여서 이걸로 공부를 하는 거. 그냥 넘겨. 네, 빨리 오세요. 자, 요거 이제 한글도 빠르게 읽어볼게요. 자, 요게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생각외로 두 가지 비교하는 내용, 비교 대조하는 거여서 막 그렇게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 한번 볼게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 로고스와 미토스라는 두 가지 매우 다른 사고방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로고스는 대략 논리적이고 경험적이고 과학적이에요. 그렇죠? 이성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미소스는 어떠냐면 꿈이나 스토리텔링이나 상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상상력이 필요한 그런 분야겠죠. 그렇죠? 자, 오늘날의 많은 합리주의자처럼 그리스의 일부 철학자들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로고스를 높이 평가하고 미소스를 어땠대?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그렇죠? 얘는 이성적인 걸 좋아하고 미소스 같은 거는 아유, 뭐 무슨 저런 뭐 내가 꿈꿨는데 뭐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냥 웃기게 생각을 한 거지. 자, 그들은 논리와 이성이 우리를 현대적으로 만들고 스토리텔링과 신화 만들기를 원시적이라고 결론을 지었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딱 설명을 해주고 있죠? 뭔가 논리와 이성, 논리적, 경험적, 과학적 이런 거 긍정적으로 보고 꿈이나 스토리텔링이나 상징, 그렇죠? 스토리텔링이나 신화 만들기 이런 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느낌 여러분 느껴지시죠? 자, 그러나 여기서부터 끊깁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내용이 달라지죠. 오늘날의 많은 인류학자, 사회학자, 철학자들을 포함을 해서 자,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학자들이 더 복잡하게 상황을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미소스와 로고스는 비얽혀 있고 상호 의존적이다. 여러분, 지난 시험 때 나왔던 intertwined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얽혀 있고 상호 의존적. 얘만 뭐가 더 낮고 이런 우선순위의 개념이 아니라 얘와 얘가 자연스럽게 얽혀 설켜져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관점에 따르면 과학 자체가 이야기에 의존한대요. 과학이 로고스인데 얘가 이야기에 의존한다. 미소스에 의존한다. 둘이 얽혀 있는 모습인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생각의 틀과 은유는 우리가 하는 과학적인 발견을 형성하고 심지어 우리가 보는 것을 형성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비교하는 내용을 쓰자면요, 여러분. 자, 어떠냐면 내가 요거는 의존하는 거는 요거는 해놓고 자, 어떠냐면요.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얘가 지금 뭐 로고스가 논리적, 경험적, 과학적이라고 한다면 그쵸? 요게 과학이죠. 그리고 이야기를 쌤이 요 만약에 핑크색으로 한다면 미토스는 꿈과 스토리텔링, 상징 이런 건데 요게 지금 이야기에 의존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생각의 틀과 은유 요것이 어떻대요? 우리가 하는 과학적 발견을 형성한대요.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걸 형성한대요. 우리의 생각의 틀과 은유가 바뀌면 세상 자체가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코페르니쿠스 혁명은 단순한 과학적 계산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을 하는데 그 안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 우주 속 지구의 위치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뭐 이때 코페르니쿠스 혁명 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뭐 무슨 우주의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는 상태야. 근데 얘네들이 새로운 이야기들을 거기다 넣어서 뭔가 좀 내용이 어쨌든 풍부해진 상태죠. 그게 그러고 들어가줘야 우리의 과학적 발견이 맞아떨어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둘이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는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자, the ancient Greeks used to. 자, used to 하면은 뭐뭐 과거에 하곤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과거에 했던 거고 지금은 아니에요. 자, 묘사하는데 두 가지 very different ways of thinking 사고 방식을 얘기를 설명하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고스와 미토스다. 자, 그러면서 로고스는 roughly 대략적으로 자, 얘는 roughly 하면 거칠게라는 표현인데 그냥 말 그대로 거침은 어떤 느낌이야? 그냥 막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고 원현이 정수처럼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고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할 때 roughly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떠냐면 뭐 말합니다. refer to. 그쵸? 얘는 뭐 지칭하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자, 로고스는 대략적으로 지칭하는데 어떤 거? 이 로지컬한 세상. 이성적인 세상. 그쵸? 뭐 논리적인 세상. 그리고 논리적이고 어때? empirical 하면서 경험적. 논리적, 경험적, 그리고 과학적인 요런 세상을 지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토스는 어떠냐면 지칭합니다. 어떤 세상을 지칭하냐면 어떤 꿈이나 스토리텔링이나 이거 안 적어도 되지만 한글로 보면 조금 더 편하니까 적어주는 거예요. 상징 등 이런 것들의 세상을 지칭합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이성주의자들, 합리주의자들, 그쵸? rationalist. 오늘날의 많은 합리주의자들처럼 그때 당시에 some philosophers of Greece, 그리스의 이런 몇몇 철학자들은 prized 하면서 뭐 얘가 이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한 겁니다. 로고스를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어땠어요? 얘가 looked down 이라면서 이게 경시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look up이 admire 하는 거고 look down 하면 내려다보고 깔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미소스를 경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logic and reason. reason이 이게 이제 로직이 뭐 논리이고 reason 하면 이성인 거죠. 논리와 이성.
그들이 결론 짓기로 이렇게 콤마로 그냥 이렇게 단을 좀 바꿔놓은 거예요. 그들이 결론을 내렸는데 logic과 reason이 make us modern 우리를 현대적으로 만들고 스토리텔링과 myth making myth가 신화죠. 신화를 만드는 게 이게 원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흐름 이해되시죠? 로고스, 미토스 얘기하면서 얘네들 요런 애들이고 그리스 사람들이 오늘날 합리주의자들처럼 좀 얘네 이 논리와 이성을 좀 현대적으로 보고 이런 스토리텔링 같은 거를 원시적으로 봤다. 자, 하지만 하면서 여기서 다시 6번부터 등장하고 있죠. 학자들, 많은 학자들, 그때와 지금의 많은 학자들이 including many, 뭐 anthropologist, 뭐 sociologist,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사람들을 포함을 해서 그때 당시에 그리고 지금의 then and now니까 과거와 현재의 많은 학자들이 see 이러면서 동사가 여기 된다. more complicated picture. 더 복잡한 어떤 상황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더 복잡한 사진을 본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약간 상황 자체를 좀 더 복잡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등장하는 게 where 이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Where methods and logos are intertwined. 요거 나옵니다. 그죠? intertwined. 그 다음에 interdependent. 여러분 inter 나오면 어떤 느낌? inter. 단어 앞에 inter 나오면 international, intertwined, interdependent. 약간 inter이 들어가면 서로 상호 가능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지금 intertwined 하면 서로 상호 얽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interdependent 하면 dependent의 뜻이 뭐야? 의존적인, 맞지? 근데 inter 들어가니까 거기 앞에 상호만 붙이면 돼. 서로 간에 의존한다는 뜻이야. 서로 A가 없으면 B도 없고 B가 없으면 A가 없는 거야. 서로 의존적인, 그렇죠? 상호 의존적인, 얽혀 있고 상호 의존적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where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지금 뭐 위치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때요? 지금 이 복잡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미스토스와 로봇과 서로 얽혀 있고 상호 의존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거 관계 부사로 들어와 주셔야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서 과학 그 자체, science itself, according to this view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과학 그 자체는 의존합니다. relies on. 어디에 의존해요? 이야기에 의존을 한대요. 그러니까 과학과 이야기가 로고스와 미토스가 둘이 서로 지금 얽혀 있는 모습이다. 자, 그러면서 the frames and metaphor 하면서 메타포가 은유죠. 그렇죠? 그러면서 생각의 어떤 틀, 우리가 사용하는 생각의 틀과 은유들, 그쵸? 뭘 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틀과 은유들은 shape, 여기에 동사가 들어갑니다. 그쵸? 형성하다. 라는 뜻이죠. 어떤 걸 형성합니까? 과학적 발견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과학적인 발견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they even shape what we see. 그들은 심지어 형성하는데 어떤 것, 우리가 보는 것을 형성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when 부사절 이렇게 표시할게요. 우리의 틀과 은유가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토스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야? The world itself. 세상도 바뀐다. transformed 이러면서 지금 이거 PP로 나오는 거죠. EPP 수동으로 되어 있는 transform이 바꾸다 이런 표현이니까 바뀌어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세상 그 자체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Copernican revolution,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포함합니다. 어떤 걸 포함해요? More than just scientific calculation. 과학적 계산 그 단순한 것 이상을 포함을 합니다. 포함하다 적어볼게요. 자, it involve 그것은 포함하는데 여기서 이거는 요거 가리키는 거겠죠. Copernican revolution 가리키는 거겠죠. 그렇죠? 그것은 포함하는데 a new story
어떤 스토리를 새로운 스토리냐면 이 about the place of Earth in the universe. universe니까 우주니까 우주 안에 있는 지구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까지도 포함을 한다. 미소스까지 포함한다.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는 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런 미소스까지 포함을 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끝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뭐 우리가 그냥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을 하자면 이거겠죠? 이 사람들은 좀 더 복잡한 상황인데 미소스와 로고스가 서로 이렇게 상호 우주 쪽이고 얽혀져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과학 자체는 어때요? 스토리에 의존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가 상당히 많거든요. 쌤이 적은 게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빨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형광펜이랑 파란색 펜 들고 표시 쭉쭉쭉 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하면 좋을까요? 너무 많이 적어서.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다 혹시 몰라서 하는 거긴 한데 여기서 뭐 different ways 이렇게 얘기할 때 둘이 굉장히 다른 어떤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대조적인이라고 해서 뭐 contradictory 이렇게 적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onflicting 상충되는 이런 단어로 적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incompatible 뭐 이런 단어들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empirical 요거 경험적이라는 거. 요 단어는 experimental 실험적인 실험을 하고 경험을 해야 나오는 거겠지, 그치? 그 다음에 factual 사실의 이런 단어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다시피 여기에 나온 요런 아이들 있죠. 지금 뭐 dream이나 storytelling이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symbols 요런 아이들은 어떤 느낌이야? 요거는 내가 좀 정리를 하자면 뭔가 이미 아니야. 미안. 예? abstraction 추상 뭔가 좀 추상적이죠? 사실적인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요런 복이 선지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그냥 적어주는 겁니다. abstract 하면 추상적이니까 abstraction 하면 추상 이거 단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아이가 높이 평가하는 아이입니다. 높이 평가하다. prize. 그 다음에 look down. 반대되는 거죠. 이거 같이 정리해 줄게요. prize 하면 뭔가 approve of. 좋아하는 거니까, 그쵸? favor. 이런 단어 쓸 수가 있겠고 look down 하면 disdai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시하다. despise. 경멸하다, 뭐 무시하다, 뭐 이런 거 할 때. disapprove of. 이런 표현들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아이 intertwined와 interdependent 요 녀석 중요한 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표시를 해놨는데요. 불가분, 분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불가분. 불이 너무 얽혀져 있어서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런 아이들이 뭐가 있냐? intermingled. 그렇죠? intertangled. 요거 여러분 지난번에도 했었습니다.
분리가 안 되니까 또 뭐가 있겠어? separable.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는 상호 의존적이니까 같은 거 어떻게 쓰면 좋냐면 mutually dependent. 상호적으로. mutual 하면 상호적인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상호적으로 서로 dependent, 의존적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네, 룩다운이 있어요. 네. This name. 이것도 뭐 경멸하고 이런 거 무시하고 같은 단어예요. disstate, despise, look down 이런 아이들. 그래서 얘가 또 어디까지 또 나아가냐면 약간 지금 7번에 보면 과학 자체는 이야기에 의존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이 얘기를 끌고 갈 수 있냐면 과학도 변화할 수 있다. 여기까지도 나가는 얘기예요. 과학이 항상 그때 당시에는 과학이라는 그 믿는 과학이 진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과학도 이야기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선지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면 좋냐면요. 자, 여기 지금 9번 지금 방금 얘기 말씀드린 거 있죠. 우리의 프레임과 메타포가 변하면 세상도 바뀐다. 과학도 바뀐다. 알겠죠? 과학도 바뀌어진다. 이런 얘기. 그 얘기까지 좀 같이 가져가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nvolved 여기 볼게요. 포함하다. 10번 문장에. 그렇죠? 여기 보시면 포함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같이 쓸 수 있는 아이 incorporated 통합했다 integrate integrate 뭐 이런 단어 그쵸?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정리를 딱 하자면 어떤 느낌이야? 이거의 주제 느낌 예습해 오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실 사람. 예습뿐 아니라 나름의 주제 난 알겠다. 어떻게 설명해 줄까? 다민아. 네? 이거 어떤 느낌? 뭐야 이거? 다이가 안 시키라고? 아니, 듣고 왔어요. 뭐? 누구 왔다고? 아직 있는데 지금 먹어요. 혈이라 했었어요. 표현이 뭐라고 써놨어? 갑자기 토스하게 표현이 뭐라고 썼어? 오, 그렇지.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는 로고스가 뭔가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일부 사람들은 로고스를 좋아하고 뭐 높이 평가, 미스토스를 정시했는데 그렇죠? 오늘날의 많은 이들이 어떻습니까? 로고스와 미스토스는 서로 어떻습니까? 상호 의존적. 뭐 이렇게 그냥 간단히 쓰면 되겠죠. 요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예습하면 써보시라는 거예요. 질문마다. 알겠죠? 이거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맨날 이거 이런 내용이야 하고 설명해 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미리 이걸 알고 내 수업을 들으면 훨씬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져가는 게 많을 거예요. 됐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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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arate 그 맞아요. 이게 분리하는 건데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무슨 거죠? 자, 37번 넘어가 볼게요. 37번 들어간 거 맞죠? 네. 여기 덥냐? 하나 먼저. 아, 오늘 빨리 하면 4개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희망이 보인다. 제발. 자, 37번.
자, 요 내용도 별로 안 어렵습니다. 자, 일부 문학 작품의 길이가 압도적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문학 작품 중에 진짜 긴 건 뭐였지? 그 토지 박경미 작가님, 토지 읽어봤어? 아니 뭐지? 쫙 읽어. 그러니까 긴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게 책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그 토지 그런 거 문학 작품의 길이가 압도적이라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압도적이다 이 얘기예요. 문학 작품의 길이가. 자, 근데 수업 시간의 작품을 몇 시간, 몇 주 동안 읽거나 번역하는 거는 어떤 경우 너무 치료해요. 아, 오늘 또 했냐 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토지가 너무 긴 걸 다 읽으려고 하면.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다시는 외국어 서적을 절대 펴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 학생한테 토지 수업하면 어떻겠어? 생각하니까 깜짝이야, 근데. 외국 그걸 다 절대 다시 읽고 싶지 않은 거야. 공부를 더 이상 안 하고 싶어 하겠지? 자,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발췌본이 등장을 합니다. 발췌본이 한 가지 해결책을 제공을 하는데 어떤 거야? 장점들이 분명하대요. 자, 즉, 장점 시작합니다. 다양한 작품에서 가져온 일련의 단락들을 읽는 거죠. 패러그래프를 읽는 거.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단락을 읽는 거는 교실에서 더 많은 다양성을 만들어내서 다양성이 생겨나는 거죠. 더 많은 다양성이 생겨나서 교사는 단조로움을 피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겠죠? 여러분이 계속 토지와 주구장창 읽으면 뭐 너무 좋은 작품이지만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좀 단조로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국어 시간 배우는 거 달락달락 별로 읽잖아. 그치? 그렇게 읽으면 어때? 다양성,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되게 많아지고 단조로움이 좀 적어지겠죠. 그래서 여전히 최소한이라도 그 어떤 작가의 특별한 묘기를 학습자에게 맛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짧게 짧게 읽긴 하지만 다양하게 가져가긴 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조금이라도 그 맛보기를 하는 거지. 뭐 작가가 어떤 느낌의 글을 쓰는구나. 이런 어체와 문체를 쓰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해주니까 학습자한테 맛보게 해주니까 이게 장점입니다. 그렇죠? 자, 반면에 단점 등장합니다. 어때요? 짧은 그런 짧은 토막글만을 접한 학생들은 어떻게 써요? 책의 전반적인 구성을 아는 만족감을 즐겨요. 그렇죠? 책이 어찌됐든 그 글쓴이가 그 긴 어떤 서사의 글을 쓸 때, 뭐 어떤 요 정도까지는 이런 얘기, 그 다음 얘기, 이런 식의 구성을 여러 그 글쓴이가 해놨을 텐데, 작가가 해놨을 텐데, 전반적인 구성을 아는 그런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딱 책 덮으면서. 이 책, 줄거리 미쳤네. 이렇게 되는 게 늘 느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 만족감은 모국어로 된 어떤 글을 읽을 때 우리 대부분 찾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 한 권을 다 읽으면서 느끼고자 하는 그런 건데 그걸 느낄 수가 없겠죠. 자, 게다가 짧은 발췌로는 충분히 설명이 되어질 수 없는 문학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대요. 그게 어떤 거야? 예를 들면 줄거리나 등장인물의 전개와 더불어서 이것이 내포하는 독자의 점진적 부분. 이게 무슨 말이야? 이 글쓴이가 써놓은 줄거리가 있겠죠. 어떤 등장인물들이 막 들어오면서 이런 일들이 전개되고 할 때 거기에다가 막 그 독자가 그걸 읽으면서 와, 이 캐릭터 진짜 뭐 대단한데?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더니 하면서 이렇게 막 점진적으로 뭔가 점차적으로 몰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걸 못해. 발췌문만 들어. 그렇죠? 또는 대조적인 관점의 병치를 통해 복잡한 주제를 전개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이 글쓴이는 어떤 글에서 글이 이렇게 있으면 한 20페이지까지는 A라는 얘기를 하다가 한 21페이지부터 갑자기 B라는 얘기를 시작해. 근데 발췌본은 A 페이지만 갖고 오는 거야. A 부분에 있는 거. 그러면 이 대조되는 관점의 병치, 이 관점을 볼 수 있겠어, 없겠어? 없으니까 복잡한 뭔가 주제를 전개하는 느낌이 안 들고. 그래서 좀 긴 호흡이 될 수가. 그래서 그게 조금, 그래서 이게 요 5, 6번이 단점이 되겠고요. 얘가 이제 장점. 어떤 다양성 생기고, 단조로움 피할 수 있고, 거기다가 어떤 작가의 특별한 묘미를 살짝 쿵 맛보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와 반면에 얘네들이 좀 그런 전반적인 구성을 아는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내용은 이해되죠? 자, there is no doubt.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that 이하의 것이. the length 길이죠, 길이. 이 어떤 문학 작품의
길이가 is overwhelming 하면서 뭔가 굉장히 너무 길어가지고 압도적인, 압도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길다라는 거죠. 그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러면서 reading or translating a work in class. 이 수업 시간에 읽거나 번역하는 거예요. 그 작품, 요게 이제 work가 작품이겠죠. hour after hour. 몇 시간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 이렇게 동사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거 동명사 주어가 되겠죠. 이거는 can be such a boring experience. 굉장히 어떤 뭐 지루한 어떤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지루한 경험이 어떤 거냐? 뒤에 설명해 주죠. Many students never want to open a foreign language book again. 다시는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이거 search 대소로 생각해. 이렇게 search 대. 그래서 너무 뭐뭐 한 경험 이어서 너무 boring한 뭐뭐 한 하지 말고 너무 지루한 경험 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여기서 대수로 등장하는 거. 그래서 많은 스튜던트들이 절대로 foreign language book을 다시는 열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자, 그런데 extract 여기 이제 발췌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발췌본은 제공합니다. one type of solution,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자, 이것의 장점 등장. 장점들은 are obvious, 분명합니다. 어떤 게 있어요? Reading a series of passages from different works. 다른 작품들로부터 온 그런 짧은 그런 passages, 단락들, 그쵸? 그런 거에 연속. A series of가 연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연속의 passage, 이런 지문들을 읽는 것은 제공합니다. 어떤 걸? 더 많은 다양성을 제공하겠죠. 어디 안에서? 클래스룸 안에서. 뭐 하기 위해서? So that.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The teacher has. 선생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The greater, 더 큰 chance,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를 주냐면 피할 기회예요. 안조로움을 피할 기회. 여러분, 모노라는 단어가 붙으면 설명했던 것 같은데 모노, 설명했지? 모노가 뭐야? 하나. 맞아. 그래서 독백 하면 뭐야? 모놀로. 1인극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노가 붙으면 하나여서 모노톤이랑 단조로움 하나밖에 없어서 뭔가 단조롭게 느껴지는 거를 여기서는 피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제공하게 된대요. 자, while 뭐인 동시에 still giving 여기서는 지금 동시에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줍니다. 어떤 걸 줘요? 이 독자들에게 주는데 어떤 걸 줘? 맛을 묘미. 어떤 묘미? At least 최소한 그 어떤 이 글쓴이, authors, 그 작가의 특별한 어떤 맛을 그것도 맛있어. 어떤 이런 맛을 보게끔 하는 그런 맛보게 하는 그런 동시에 단조로움도 피할 수 있게 한다. 자, 그런데 5번부터 바뀐다고 했습니다. 대조적 반면에 학생은 학생인데 어떤 학생이야? Who is only exposed 하면서 지금 노출이 되어지는데 이 PP죠. 노출이 되어지는데 어디에? Bite size chunk. 자, bite size chunk이니까 한 입 물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이렇게 chunk 이렇게 그 덩어리 지어진 거죠. chun크가 덩어리거든요. 그렇게 된 거는 이게 말 그대로 이거 발췌문이지 발췌. 짧게 되어진 거. 요거는 will never have the satisfaction. 만족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만족감? Of knowing the overall 전체의 패턴, 책의 구성 패턴을 아는 만족감을 줄 수가 없고 자 그러면서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으로 which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it is after all the satisfaction 자 그리고 이게 뭐예요? 모든 만족감인데 뭐야? most of us seek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seek이 찾는 거죠. 그런 찾는 그런 만족감입니다. 이렇게 되죠. When we read something in our own language, 우리 모국어로 된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찾는 그런 만족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전체 만족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 구성을 아는 만족감. 자, 게다가 또 연결해서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There are some literary features, 문학적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that cannot be adequately 하면서 정확하게 illustrate 하면은 설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be illustrated니까 BPP 형태로 돼서 설명되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지. 완벽히 정확히 설명이 되어질 수 없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 뭐를 통해서 하면? 이런 짧은 발췌문을 가지고 안 되는 문학적 특징들이 있어. 그게 어떤 거야? The development of plot. 줄거리와 이 등장인물의 전개. 예를 들면 그렇죠? With the gradually involvement of the reader 하면 점진적인 어떤 몰입입니다. 점진적인 몰입? 그러니까 involvement가 포함되는 거잖아. 거기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그것이 암시하는 그런 독자의 몰입, 점진적인 몰입 여기까지가 다 돼야 되겠죠. 자, or 또는 어떤 게 있습니까? Unfolding of a complex theme. 자, 이것도 unfolding이 전개거든요. 얘들아, fold가 접는 거잖아. unfold는 뭐죠? 펼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전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펼치는 거. 그래서 복잡한 complex, 복잡한 주제, theme의 전개죠. 뭐를 통한 전개예요? 뭐 이거 뭐야?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명치래요. of contrasting, 대조적인 어떤 관점의 병치를 through, 통해서 복잡한 주제를 전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지금 요 some literature for the features가 되겠죠. 여기 어떤 게 있어? 뭐 지금 설명이 안 되어지는 거? 어떤 전개, 이 줄거리나 캐릭터의 전개. 그렇죠? 거기에다가 점진적인 독자의 어떤 몰입이 있어. 그리고 거기다가 전개를 하는데 복잡한 주제를 대조적인 관점을 통해서 전개하는. 요게 지금 말 그대로 다 이거 지금 literally features. 내 발췌보도로는 설명 안 되는 그런 특징이죠. 문학적 특징. 그러니까 책을 다 한 번 읽어야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는 거야. 문학적 특징. 됐죠? 자, 이것도 어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휘 정리. 어휘가 얘도 상당히 자, 한번 볼게요. 일단 2번 문장이에요. boring. 체크 한번 해볼게요. boring. 지루한. 그래서 더. 이거 은근히 많이 씁니다. 더. 지루한. 그 다음에 tedious. 모노토너스는 또 있으니까 안 적을게요. 얘랑 반대되는 아이. intriguing. 흥미로운 이런 표현이거든요. 요거는 안 되겠죠. 흥미를 주는 이런 단어 안 될 거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리고 너무 이게 지루하니까 얘네들이 다시는 펼쳐보고 싶지 않을 거잖아. 그렇지? 다시는 펼쳐보고 싶지 않을 거잖아. 이게 어떤 느낌이야? 약간 lose their interest. 흥미를 잃어버리겠죠. 자, 그러면서 장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merit 같은 단어로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짠 어떤 게 있을까요?
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하여튼 장점 얘기가 지금 B 부분에 지금 장점 얘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장점 얘기 나오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또 지금 이거 5, 6번에서 또 지금 단점 얘기 나오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너무 예쁘게 안 적힌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결점 부분 있죠? 요거는 결점으로 나올 수 있는 게 drawback. 요게 이제 결점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drawback. 장점 말고 merit 말고 drawback 해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satisfaction. 만족감. 같은 애. contentment. pleasure. 기쁨. 그다음에 밑에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찾는 거니까 말 그대로 원하는 거잖아. 그치? strive for 이런 단어들로 유사어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자 밑에 내려가셔가지고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contrasting 대조적인 conflicting 아까 했던 겁니다. conflicting 상충되는 views 그 다음에 복잡한 요 단어 intricate 복잡한 intricate 그러니까 이 복잡하다는 건 뭔가 설명이 좀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뭐야 이렇게가 잘 안 된다는 거야. 너무 이게 여러 가지가 얽혀 설켜 있어가지고 그치? 그런 느낌. 자, 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잘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여기서는 주제라고 하기보다는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를 하나가 더 좋다, 발췌본이 나빠, 발췌본 좋아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렇지? 발췌본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 자체는 발췌본 기반의 교육의 장단점 요 정도예요 주제. 그러니까 너네 마음대로 이 글쓴이는 이 발췌본을 나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는 얘는 어떤 어디에 치우친 그런 주장을 담고 있기보다는 그냥 발췌본 기반의 교육이 주는 장점은 요런 게 있고 단점은 요런 게 있어. 요렇게 그냥 설명하는 정도로 약간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근데 단점을 약간 좀 더 많이 말하긴 했지. 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오, 어? 네? 뭐 있어? 있어요? 아, 이거 잘못. 날라갔어, 설마? 아니야. 날라갔어, 나 진짜. 나 울었어. 여러분, 자, 이제 해볼게요, 이거. 이거 한번 읽어봤어? 읽어봤어? 이거 무슨 내용이야? 깨나서. 뭐라고?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자, 자, 읽어볼게. 1번 문장. 과학의 초기 단계에서 과학자들은 주로 책을 출판을 함으로써 자, 지금 방법이 나온다. 방법. 뭐야? 예뻐요. 충분해서. 들어봐. 심지어 설마. 자, 책을 출판함으로써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을 전달을 했대요. 현대과학 초기 단계에서. 자, 이런 작업 방식은 뉴턴의 뭐 프린시피아뿐만 아니라 코페르니쿠스의 또 나오네요. 코페르니쿠스가. 이거와 뭐 기타 등등과 뭐 케플러의 갈릴레오 등으로 설명이 된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책을 내 가지고 나의 과학적인 생각을 발견을 전달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뭐 과학 전기 관행물의 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 그러면서 책과 과학 전기 관행물 간의 관계가 뭔지 봅시다. 자, 그러면서 얘가 지금 등장한 거야. 이런 뭐 Transaction 뭐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과 같은 뭐 이런 과학 전기 관행물 여러분 어렸을 때 과학 동화 봤어. 맞지? 너네 때도 지금도 과학 동화 나오잖아. 어린이 과학 동화. 맞지? 쌤들도 있어. 어린이 과학. 그래서 내가 되게 많이 봤는데. 그래서 그런 전기 간행물 뭐예요? 잡지 매달 나오는 거. 그쵸? 그런 거와 함께 뭐 책은 과학적인 의사소통의 주요한 형식으로 있었었는데 전문 학술지 논문한테 자리를 내줬다. 이게 어떤 느낌이야? 이게 어떤 느낌이야? 이제 책이 제일 무조건 일단 과학적 발견하면 무조건 책 내서 세상에 알렸어야 되는데 이제는 굳이 책 낼 필요 있어? 없다는 거야. 전기 간행물이나 논문 같은 거 내서 그냥 저 이런 거 발견했습니다 하고 거기다 싫으면 돼. 그래서 이제 원래 책이 주요한 형식이었는데 이제 점차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론 뭐 다윈의 오리진 오브 스피시스 종의 기원이라는 단어 다 책이죠. 다윈의 종의 기원이 보여주듯이 책이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야. 아, 그럼 우리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뭐야? 다윈은 과학 전기 간행물의 출현이 있은 후일까 전일까? 있은 후. 그런 거 아니에요? 봐봐, 다윈의 이 얘네가 보여주듯이 책이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었대. 그러니까 이게 등장했는데도 여전히 얘는 책을 냈다는 거잖아. 전기 간행물로 다윈도 야 내가 종의 기원 알려주지 하면서 그거를 학술지 논문이나 간행물에다가 실을 수도 있었는데 했다는 거야. 근데 안 하고 얘는 책을 냈던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책이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었지만 그랬다고 하더라도 과학자들은 결국 자신의 생각을 다룬 책 길이의 출간물을 내지 않고도 그만큼의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도 어때? 자신이 창의적으로 기여한 바에 대한 명성을 세우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창의적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발견을 해서 만든 거를 생각해낸 거를 굳이 책으로 한 권 길이에 그렇게 길게 안 적어도 되고 그냥 이런 과학 전기 가능물이나 논문 같은 거에 실어서 명성을 쌓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특수 상대성 이론과 광전 효과에 대한 혁명적인 생각들은 이러한 간행물에다가 여기에다가 논문으로 등장해요. 논문에 엄청난 특수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 노벨상 탔어요. 이걸로. 근데 이걸로 책 썼다 안 썼다? 썼다는 거지. 얘는 책 안 쓰고 논문만 실어가지고 이 노벨상을 탔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으로서 그의 지위는 단 한 권의 책의 출간에 달려 있었다 없다? 달려 있지 않아. 책 안내도 그러니까 다윈 하면 바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떠오르지만 아인슈타인 책 생각나는 거 있어. 종의 기원은.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딱 하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그런 게 없어. 왜? 얘는 논문에다 실었으니까.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의 이 세계적인 아인슈타인에 대한 명성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잖아. 맞지? 얘는 여전히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명으로서 그의 지위가 책의 출간에 달려 있었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전기 간행물 등장해서 논문을 거기다가 실음으로써 이제 아이디어 전달 방식이 변화했다라는 얘기가 하나 나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세요. 거기다가 나와요. 자, in the early stage of modern science, 이 현대 과학의 초기 그런 스테이지, 단계죠, 단계. 그냥 단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단계에서 사이언티스트들은 communicated, 의사소통, 소통했다. 소통했습니다. 어떻게 했어? Their creative idea를 largely, 어떻게? 거의 대부분 뭐를 통해서 publishing books를 함으로써 얘네들이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early stage에서는. 근데 어때요? This modus,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illustrated 하면서 이것도 지금 문법적으로는 BPP로 되어 있지요. 그렇죠? illustrate가 아까 뜻이 뭐라고? 설명했다, 설명하다라는 뜻이 illustrate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설명되어졌다라고 하면서 수동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어법 어디 있습니까?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러한 뭐 작업 방식은 설명이 되어지는데 뉴턴의 프린시피아뿐만 아니라 어떤 코페르니쿠스의 어쩌고저쩌고 케플러 어쩌고저쩌고 갈릴레오 어쩌고저쩌고 여기까지 다 비어. 에도 설명이 되어졌다. 자, with the advent of scientific periodical 이게 이제 정기 간행물이죠. 정기 간행물이란 얘기는 뭐 매달까지는 아니어도 매주든 매달이든 매년이든 하여튼간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그런 간행물, 그렇죠? 그거에 어떤 거예요? 출현, 와 함께 with 뭐와 함께 such as 뭐 transaction 뭐 그쵸? 이런 거와 함께 여기에 지금 주어가 등장합니다. books 책은 gradually 점차적으로 어때요? yield ground to the 자리를 내주는 거야. 자리를 내주다. to the technical journal article as the chief form 하면 주요한 형식이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가지고 있던 메인 자리를 이제 내주는 거야. 어디에, 누구한테로, 얘네한테로. 테크니컬 저널, 아티클. 이게 이제 정기적 관행물이죠. 그쵸? 어떤 전문 학술, 뭐 논문, 그쵸? 그런 것들로 자리를 점차 내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잘 안 본 표현이니까 표시는 해놓을게요. 책이 이제 자리를 내줬다. 자, 여전히 요거는 문장 삽입으로 들어오기 괜찮겠다. 그렇죠? Of course, 당연히 책들은요, were not abandoned. 요것도 어법이죠. BPP입니다. 얘가 버려지진 않았어. abandon 하면 여러분 뜻이 뭐예요? 버리다. 내다 버리는 거. 그렇죠? 근데 이게 DPP니까 버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히 altogether. 완전히 버려지진 않았어. 뭐와 마찬가지로 다윈의 종의 기원이 보여주듯이, 그렇죠? 주듯이 뭐 책도 완전히 버려지진 않았어. 여전히 다윈은 정기 간행물이 출연한 이후에도 책을 냈습니다. 자, even so, it eventually became possible. 가능했었습니다. 결국 심지어 어떻게 됐다는 거죠? for scientist들한테 to establish 이게 이제 establish 하면 이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세우다? 명성을 세우는 거죠. 명성을 세우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for가 뒤에 의미상 주어로 나오는 거죠. 과학자들한테 있어서 뭐 하는 게 되어지는 거야? 세우는 게 가능해진 거야. 명성을 세우는 게. For their creative contribution. 기여죠, 기여. 창의적인 기여. 뭐 없이도 without publishing a single book length. 책 길이. 한 권의 책 길이의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출간물을 내지 않고도 퍼블리싱이 출간하는 거잖아요. 내지 않고도 이 without 이렇게 되는 거죠.
않고도 그들의 창의적인 기여에 대한 명성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뭐 나름의 지금 결국 가능해졌다. 생각북을 내지 않고도 이렇게 명성을 쌓을 수가 있었다.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revolutionary idea, 혁신적인, 혁명적인 생각들인데 어떤 생각들이냐면 that earned Einstein his Nobel Prize 하면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얻게 했다. 아인슈타인한테 뭐를요? 노벨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으로부터 하여금 노벨상을 타게 한 그런 혁명적인 생각은 그리고 여기 동사가 여기 등장합니다. appears 나타났다. 어디에서? 논문으로 나타났어. 논문으로 나타났어. in the 뭐 analyze the 뭐 이거 뭐 physics 뭐 이런 거에서 나타났대요. 그러면서 지금 concerning 하면은 어떤 겁니까? 뭐 이거를 다루는 뭐 관한 뭐뭐에 관한 concerning 어떤 겁니까? 특별한 이론이죠. theory. 어떤 특별한 이론? 상대성. 특수 상대성 이론과 photo 뭐 electric effect 뭐 이런 광전 효과와 같은 거에 관한 그런 이 혁명적인 아이디어는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혁명적인 아이디어인데 아인슈타인으로부터 하여금 노벨상을 타게 한 그런 혁명적인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게 아이디어가 뭐냐면 뭐에 관한 거야? 특수 상대성 이론과 광전 효과에 관한 거야. 근데 이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주어라고 했죠. 얘가 이 혁명적인 아이디어는 나타났어, 논문으로서 나타났어, 여기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장 구문 분석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 문장 his status, 지위 그의 지위, 뭐로서의 지위? as one of the greatest scientists of all time. 이 지금 지구상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 그렇죠? 봤을 때 가장 위대한 과학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그의 지위는 does not depend on 의존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의존하지 않나요? The publication 출간에 달려있지 않아요. The single book 하나의 책 하나 출간하는 거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 출간 안 해도 얘는 지위를 쌓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 그렇죠? 오케이. 내용 이해되셨을 거고 주제 한 번만 딱 정리를 하자면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주제 딱 정리하자면 주제 서가영 씨 주제 안 돼, 그거 갖고 와. 뭐라고 적었는지 보자. 빨리 안 적었는데. 표현이나 읽어줘봐. 안 적었는데. 안 적었다고? 저기 있다며. 아니요. 네, 내가 다 검사할 거야. 안 적어 내가 다 적고 가라고 한다. 뭐라 적었어? 38번. 가장 응. 위대한 과학자의 지위는 책의 출간에 달려있죠. 그 마지막 문장을 읽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주제 아니지. 그 주제는 그냥 아니 너만의 말로 좀 정리를 해보라고. 책의 출간. 제 출간이 끝이야. 지위. 얘들아 이거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뭘까? 그러니까 표현이라기보다 중요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뭐야? 전달하고 싶은 거. 뭐라고? 과학적 의사소통의 주체는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과학적 의사소통의 또는 과학적 어떤 뭐 사실을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의 어떤 거? 어? 매개의 어떤 거? 매개가 책에서 출간물로? 그렇지. 그렇죠. 과학자들의 자, 이거를 항상 여러분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창의적 아이디어 전달 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있었다는 거지. 책에서 논문으로 이렇게
이 얘기가 이 사람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변화를 살려주려고 한 거잖아. 그쵸?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늘 지문. 자, 어휘. 이제 어휘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communicated 요거 의사소통에 소통했다 뭐 이런 단어 있죠. 요거는 유사어로 얘랑 똑같다는 건 아니고 유사어로 어떤 자신의 아이디어를 전달하다라는 단어 영어로 뭐 있을까? 그렇지. convey라는 단어로 써주시면 좋겠어요. 전달했다. 또는 뭐 delivered. 그렇죠? 이런 단어. 그다음 뭐 제시했다라는 이런 presented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 자리에 소통했다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도 어떤 다른 뜻의 단어가 들어가도 동의어면 돼. 의미가 같으면 돼. 그래서 뭐 전달했다, 소통했다, 뭐 보여줬다, 뭐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출연. 어드벤트라고 하는 출연. 그 단어.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appearance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죠? emergence 떠오르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옆에 밑에 있던 거죠. yield ground for 이거 to 요거 있죠? 요게 A에게 뭐 양보하다 굴복하다 이런 건데 요거를 다르게 쓰면 이거 왜 자꾸 끊기냐? 다르게 쓰면 lost its dominant position. dominant가 무슨 뜻이야, 얘나? 지배적인, 그쵸? 그의 지배적인 위치를 잃어버렸다. 이제 더 이상 그걸 가지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으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이것 뜻 자체가 yield ground to가 A에게 굴복하다, 양보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뒤에 나오는 게 이게 이제 A가 되겠죠. 테크니컬 저널이. 그렇죠? 자, 이런 뜻이 되겠고 아, 뭐 하면 좋을까? 음. 이렇게까지. 자, 여기 밑에 더 내려가가지고요. concerning 여기 한번 볼게요. 뭐에 관한 이거 같은 거 regarding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좀 표현이 좋아가지고 establish to reputation 있죠. 이 표현 좀 괜찮아서 다른 걸로 말할 수 있는 거를 하나 적어드릴게요. 명성을 세우다, 명성을 쌓다 이런 표현 있죠. become prominent 유능해지다. 그 다음에 earn 얻다, 어떤 distinguished career distinguished 어떤 특출난 어떤 경력을 쌓다, 뭐 어떤 커리어를 쌓다, 뭐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요거 does not depend on 있죠.
이게 의존한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요거까지 다 할게요. does not depend. 그럼 얘는 뭐야? does not result from. 뭐로부터 오다. 뭐로부터 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또 같은 거? Is not determined by. 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다. 이런 단어도 아니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의 지위가 이런 책 한 권의 출간에 의해 결정되어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됐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Yes. 끝. 자, 요거 제가 여러분 필기 덜 하신 것들 있죠? 요거를 이거 지금 필기본 바로 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단톡방에 보내드릴 테니까. 네. 확인해서 필기본을 집에서 정리를 해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정리를 꼭꼭 해오시고 정리하면서 복습을 하세요. 동반이어 정리도 하시고 주제 정리도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거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7시에 또 바로 수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여튼 다음 시간에 단어 그쵸? 단어는 어디까지 할지 정해줘야 돼요. 우리 오늘 한 거 있잖아요. 35에서 42. 요거를 다시 할게요. 왜냐면 42까지 다음 시간에 나가야 되니까. 그쵸? 다시 하는데 대신 영어 한글 섞을 거예요. 알겠죠? 영어로 나올 수 있고 한글로 나올 수 있고 믹스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다시 100개 외워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1, 2 181입니다. 요거는 한 글자만 할게요. 알겠죠? 요건 한 글자만 시험을 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그 단어 시험 외워오시고 필기본 정리해오시고 워크북 하시고 예상 1차 푸시고 알겠죠? 네. 그 다음 또 뭐 있어? 네. 다음 시간 거 세지문 예습 39, 40, 41 세지문 예습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필기는 바꾸는 거를 준비하면서 그렇지. 복습하고 또 소책자의 시험 내용 여기다가 그냥 해. 하고 소책자는 예습이 그렇지. 여기 영어로 해. 그 다음에 잠깐만. 여러분 지금 정리하셔서 스터디룸 다 계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 요거 지금 필기본 받아야 되는 분들 있나? 그리고 요거 책 만들어 드려야 되는 분들? 얘네 네. 다 공용으로 보내주시면 네. 제가 중학생한테 말 해놨거든요. 네네네. 네. 하는 거